고대 백제인 약 700여 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명나라 건국 초기 중원의 진정한 악을 물리치고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대서사시 영웅불사 공전절 후 경천동지 영웅불사 지체는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마교 소장교 제왕마성 최중도는 72 폭광성 중 하나였다. 그는 오행기주와 함께 긋는 근교 고대 왕릉을 통하여 오사를 전개했고 소림사의 장격각주 해우대사를 위시하여 정화인 300여 명을 몰살시켰다. 그는 멸살계를 진행한 후에 정화 100년 저주를 선언하였으며 원한에 대한 피값을 맹세하고 있었다. 그 후 20여 년의 세월은 흘렀으니 제17장 중원가상 이문양 12화. 이 건은 주기와 대화를 나누며 무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기에게 한 가지 제안으로 곤륜파의 내공신법을 가르쳐준다고 제안을 하였으며 주기의 눈은 반짝거리다가 금세 수그러들었는데 주기는 힘없이 말한다. 아니야. 지금 우리가 문의 정종 내공신법은 어울리지 않아. 외공에 매진해서 지금 내 아들의 때에 비로소 꽃을 피웠네. 자네는 알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은 웬만한 금조종이나 찰포삼과 같은 무공 수준을 뛰어넘었지. 물론 아쉽지만 아직 금강불괴 수준은 아니야. 아들은 금곤찰패공이라는 외공을 두루 무장했네. 조문은 유일하게 그것이네. 그것이요? 그곳. 도대체 그곳이 어디란 말이야? 뭐 내가 알바 아니지. 내 아들은 도검을 무서워하지 않지. 대단하군요. 현 무림에서 그와 같은 경지는 오직 소림사의 무승 중에 좀 경지에 이른 신사대금강이나 100여 명의 신승이 그 같은 경지에 있겠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아우, 내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게. 그 녀석에게 바람이 들어가면 지금도 전장이나 강호에 나가 협도를 행하고 위명을 날리겠다고 난리를 칠 것이네. 아들은 나에게 있어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야. 괜히 병아리가 불속과 같은 강호로 나가 헛바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나되면 꽃이 피지 못하고 꺾이게 될 것이네. 그것은 문주님의 괜한 걱정일 겁니다. 물론 한정문의 유일한 문화이고 아들이 이 한정문을 물려받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도 있지만 그도 엄연한 성인이고 강호에 나아가 때가 묻어야 한정문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 코울리게의 아이일 뿐이야. 이거는 천하도방에 대해, 그리고 이곳의 낙양의 명소인 공자서원과 주원형에 대해, 그리고 유명무실한 낙양태수 형성학 등 낙양의 신구 권력과 낙양의 무가와 사마세가 또한 낙양의 유명 객점이나 기로 등 이야기를 나눴다. 이 건은 주기에게 말을 듣고 천하도방에 대한 깊이 생각하였다. 어찌 천하도방이 최근 3, 4년 내에 이같이 중원에서 발달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뛰어난 상술과 인간관계에 있어 탁월할 능력이 있다고 해도 너무 과도한 발전과 세력이라고 여겼으며 그 마음에 이문양이라는 자에 대해 각인하였다. 이문양이라, 이 빌어먹을 녀석아 술에 만취해서 오면 어떻게 하느냐? 떼꾹 아버지. 저도 괴롭다고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괴롭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지랄이니? 저는 낙양의 중심 외곽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객점에 들려서 만두와 주겹청 그리고 오향장육을 사서 속히 오고 있었습니다. 떼꾹. 그런데 이 마을 입구에서 반 시즌 전에 건달 왈패들을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은 내게 시비를 걸어왔고 저를 공사장으로 강제하려고 했어요. 떼꾹.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금곤찰패공을 어떤 경우라도 지금 펼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랬지. 그들은 나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떼국. 이런 멍청한 녀석.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그들은 내게 있는 술과 곡식과 음식을 보았고 또한 내게 남은 금자 한 명도 발견했지요. 그들은 술과 음식을 풀어서 나눠 먹고 내게도 술을 억지로 먹였죠. 또한 금자 한 양을 빼앗아 가면서 내게 공사장 노예를 면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음식을 가지고 비록 늦었지만 지금 비로소 올 수 있었어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 술은 없는 것이냐? 주겹청 20병을 샀지만 그들이 10병을 먹고 나에게 10병을 먹였지요. 떼국. 이놈아, 술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켰어야지. 아버지 고정하세요. 그래도 곡식은 지켰어요. 이거는 매우 씁쓸한 미소를 짓고 곰과 같은 아들이 들고 온 보찜을 열어보았다. 보찜에는 만두가 10개 정도가 터져서 이리저리 속이 나와 있었고 보리가 적잖게 들어있었다. 문주 아저씨, 그래도 보리는 꽤 많이 있네요. 만두는 비록 속이 터졌지만 걸러서 먹으면 아저씨와 저의 욕이 꺼리는 될 것 같은데요. 아우, 미안하네. 아들만 보내는 것이 아닌데 하는 수 없지요. 아드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려고 다른 것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렇군. 이것 좀 드시지요. 오늘 온종일 드신 것이 별로 없을 것인데요. 허허허. 자네는 세상이 무너져도 혼자 살아날 수 있는 동생이야. 무공도 고강할 뿐 아니라 절대 실망이나 구김이 없으니 말이야. 아닙니다. 그래도 만두는 보기와 달리 그래도 제법 맛있습니다. 허허허. 그래. 우리 집에서 가까운 객점이라면 정운 객잔인데 그곳 만두가 이곳 낙양에서는 제법 유명하지. 떼국. 아버지, 저도 만두 좀. 넌 술에 취했으니 잠이나 자라. 팍팍팍팍. 주기는 아들의 수혈을 짚어서 잠들게 하였고 이검과 주기는 다 터진 만두를 개걸스럽게 먹었는데 이미호도 막 밖에 전경은 하루를 마감하려고 노을로 물들었고 또한 밖은 제법 운치가 대단하였다. 세상이 이같이 이건과 주기의 만찬처럼 작은 것에 만족하며 평안한 분위기의 노을과 같은 세상이면 좋으련만. 다음 날이 되어서 이건은 도충과 늦은 밤 대화를 한 고로 그는 골아떨어져 있는 도충과 그 아들을 두고 이른 아침에 길을 나섰다. 이건은 낙양의 빈궁 여무사에 일행이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모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은 포 목점을 찾을 목적이었다. 자신의 차림이 이미 수년째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찾는 자에게 너무도 익숙한 모습이었으니 말이다. 이건은 낙양대로의 태평가라는 유명한 거리를 걸었다. 그는 과거에 낙양에 한 번 왔었는데 그는 이 거리를 알고 있었고 이곳에는 중원의 위대한 문화와 문물을 총망라하고 있는 저작거리 시장이 있었는데 이름하여 천하시장이라는 곳이다. 대교 3일장은 인근 도시와 먼거리 상인들이 몰리는 이유로 3일에 한 번 장이 서는 날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서 감히 이곳 주민은 길을 나서지 않았고 나머지 이틀은 기존 갑판 상인들이 나와서 지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였다. 이날은 그나마 통행이 수월한 날이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